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 그룹 컨설턴트 함소영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2020년도 JCR 주요 업데이트와 투고할 저널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수록 색인에 대한 안내, 2020년도 JCR 주요 업데이트 내용,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 방법, 그리고 JCR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수록 색인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수록되어 있는 색인입니다. 왼쪽의 그램을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의 코어 컬렉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퀄리티 면에서의 만족을 했을 경우에는 ESI 또는 저널이 아닌 도서와 프로시딩즈 이렇게 3개는 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를 만족한 다음에 영향력, 임팩트 조건까지 만족을 시켰을 경우에는 ESCI에서 SCI, SSCI, AHCI로 이렇게 3개는 변경이 되게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색인된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한번 색인이 되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를 잃었을 경우에는 프리미엄 에디션 SCI, SSCI, AHCI에서 ESCI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ESCI에서 임팩트를 많이 이제 올라갔을 때, 영향력 측면에서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색인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 면에서 만족시키지 못하실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전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록된 색인의 풀 네임을 보시면은 SCI, 그리고 SSCI, AHCI, CPCI, BKCI, ESCI의 정확한 풀네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2020년도 JCR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R은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핵심 컬렉션의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널을 평가하는 지수를 발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저널 평가 지수인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고유의 평가 지수를 보시면서 저널을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JCR은 2019년도에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인용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JCR에 포함된 색인은 앞에서 제가 코어 컬렉션,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어떠한 색인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SCI와 SSCI가 선정이 되어서 두 개의 에디션이 JC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JCR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12,171종의 저널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이 1,658편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저널이라고 해서 골든 OA에 해당하는 논문들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이 섞여 있는 저널이 7,487종의 저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2019 JCR에 새로 추가된 저널은 351종의 저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저널 같은 경우가 33종의 저널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의 평균 상승 비율은 9.4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2019 저널 임팩트 팩터 구성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2019 JCR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의 아티클과 리뷰 타입, 두 개의 타입을 저희가 사이터블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개에 해당하는 논문이 2019년도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 저널 임팩트 팩터 특정 저널을 보시면은 분모에 2019년도와 2018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의 논문 수를 2019년도에 두 개의 형태에 해당하는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는지를 이렇게 평균값으로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JCR에서는 오픈 액세스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이처 저널에 대한 저널 프로필입니다. 저널 프로필의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하단 왼쪽에 오픈 액세스 패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픈 액세스 패널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사이터블 아이템즈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티클과 리뷰 형태에 해당하는 논문 중에서 오픈 액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용된 논문들에서도 사이테이션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오픈 액세스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디케이터들과는 다르게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출판된 오픈 액세스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터블 아이템에 오픈 액세스 정보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전략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계산한 수식에 분모에 보시면 사이터블 아이템 해서 2016년도, 17년도 이게 예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에 마우스를 이렇게 크로스오버 하시면은 특정 어떠한 논문들이 사이터블 아이템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보시면은 특정 논문에는 이렇게 열쇠가 풀려 있는 골드 액세스, 오픈 액세스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논문들을 이제 엑셀 또는 CSV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어떤 타입의 논문이 몇 번이 인용이 됐으며 골드 오픈 액세스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골드 오픈 액세스가 아니라 다른 타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오픈 액세스 전략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쓴 논문을 원고를 어떤 저널에 투고하면 좋을지 투고할 저널 선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 임팩트 팩터, 가장 저널을 평가하는 지수 중에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중요한 지수인데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한 저널 투고 전략입니다. JCR에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10 이상이 되는 저널들에 투고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최소값을 10으로 설정을 하시면 10이 넘어가는 저널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터리얼 사이언스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7부터 8까지 설정을 했을 때 설정되었을 때 남는 저널들입니다. 그래서 분석된 저널들을 보시면은 3개의 저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과 8 사이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 중에서 어떤 저널에 투구를 할지 아니면 이런 저널들이 어떤 저널들이 특정 레인지의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에 있는 저널들인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내가 내 매니스크립트를 투고할 저널을 선정하시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외에 보시면은 다른 지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기타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저널을 투고하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 인디케이터입니다. 먼저 이메디어시 인덱스라고 해서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아티클의 평균값으로 얼마나 빠르게 피인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겐팩터 스코어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피인용이 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영향력을 평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 저널인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는 지수값이고요. 보시면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팩터 스코어 값이 굉장히 소수점 아래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숫자가 크고 작음을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팩터 스코어와 이메디어스 인덱스를 활용해서 투고하신 저널을 선정하는 전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시를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터 분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직스 컨덴스드 매터 분야에서 2019년도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10에서 12 사이에 있는 저널입니다.
3종의 저널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 2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널 임팩트 팩터만 고려하셨을 경우에는 스몰이라는 저널에 투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기타 인디케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디어시 인덱스를 보셨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제일 낮았던 맨 밑에 있는 레이저 앤 포토닉스 리뷰라는 저널이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논문이 피인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이렇게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셨을 경우에는 나노레터스가 34로 굉장히 높게 지수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레터스에 나온 논문들이 피인용이 된 저널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저널들에 피인용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저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내 매뉴스크립트를 어떠한 저널에 투고를 했을 때 억셉이 될 확률이 높을지 이런 것들을 좀 투고 저널을 선정하실 때 전략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이메디어시 인덱스와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함께 고려를 하셔서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들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과연 내가 투고할 저널의 인디케이터가 상승할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머터리얼즈 사이언스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3에서 5 사이가 되는 저널을 최근 5년 동안의 JCR을 한번 봤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저널이 보라색 저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2019년도까지 굉장히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저널 임팩트 팩터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지금 5로 떨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진한 파란색, 청록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색에 해당하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3점대에서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금 2019년도에는 약 5 정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도록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해당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5, 16, 17년도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JCR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저널이 2018년도에 5 가까이 지금 4.9, 약 4.9 정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는 5를 넘어서서 해당 지금 4개의 저널들 중에서는 현재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저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투고할 저널이 아무래도 앞으로 좀 더 저널 임팩트 팩터가 상승하는 저널이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디케이터들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구 키워드를 활용한 저널 검색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함께 활용을 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또는 연구하고 있는 특정 키워드를 출판한 저널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보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통은 많이들 많이 읽고 있는 저널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투고를 하셨던 저널들을 많이 투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2020년도에 업데이트가 됐을 때 12,000종이 넘는 저널들이 JCR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JCR에 들어가 있는데 저널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저널들인 거죠. 근데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저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저널들이 JCR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저널들이 생기고 이런 생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연구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떠한 저널들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지금 코어 컬렉션 페이지입니다. 제가 연구 주제를 코비드-19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최근 5년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연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다른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때는 아마 좀 더 많은 논문들이 검색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은 약 37,000건의 논문이 벌써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등재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highly cited paper와 hot paper에 해당하는 논문만 선택해서 출판된 저널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논문들인지 그 논문들이 출판된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수가 있고요. highly cited paper와 hot paper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highly cited paper 같은 경우에는 클리리베이트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ESI라는 플랫폼에서 22개의 연구 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논문이 출판된 지 10년 이내의 논문 중에서 사이테이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저희가 highly cited pap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ot paper 같은 경우에는 출판 2년 동안의 논문들 중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사이테이션을 받은 수가 상위 0.1%에 해당하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논문을 저희가 hot pap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논문들만 가지고 저널을 분석하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을 하셨을 경우 저널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분석에서 저널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저널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엑셀로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논문이 많이 나왔는지 특정 저널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저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심도 있게 인디케이터를 보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는 JCR에서 해당 저널을 또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고 저널을 선정하실 수 있는 전략들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풍부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JCR의 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 같은 경우에는 엄선된 저널의 성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널들의 목록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인용 데이터를 가지고 저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 셀프 사이테이션이라든지 사이테이션 스태킹이 이렇게 좀 감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해당 저널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셀프 사이테이션이다, 사이테이션 스태킹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JCR에서 퇴출되는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JCR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의 투명성, 그리고 JCR 데이터의 투명성을 위해서 논문 단위의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저널 간의 인용 네트워크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저널 평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디케이터인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인메디어스 인덱스, 아이겐 팩터 스코어, 그리고 그 외에 뭐 퍼센타일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저널을 평가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